정당 지지도 어떻습니까? 국힘이 대전, 세종, 충청에서 13%포인트 빠졌습니다. 비슷하게 가는군요. 예, 빠졌습니다. 정당 지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네.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요. 자, 보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치는 31? 예, 인가요? 31대 네. 국민의힘 30. 근데 역전이 됐군요. 이게 물론 이 추세가 계속 갈지는 한번 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예. 바뀌긴 했습니다. 위아래가.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차트만 보면 차트만 봤을 때는 여기죠. 31, 32 선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를 민주당이 얻었다. 네. 국민의힘은 데드 크로스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까지 벌어지면 그때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민주당은 근데 31대 31로 횡보고요. 국민의힘도 32대 30이니까 2%포인트 격차니까 사실상 횡보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높았을 35와 비교해 본다면 예. 5%포인트 정도 빠졌다. 맞습니다. 요 35가 뭐냐? 컨벤션 효과입니다. 예, 그때 전당대회 있었으니까요. 전당대회 컨벤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31도 전당대회 컨벤션이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에서 30까지 빠졌는데 전당대회가 지난지 한 달 지나고 나서 거의 이 정도 빠지고 있다. 그런데 더 빠지면 이것도 만약에 이게 더 빠지면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29가 한번 찍힌 적이 있잖아요. 여기. 네네. 이 29가 뭐냐? 총선 직후에 30 됐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29 됐죠. 29가 최저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대통령 긍정률도 그렇지만 정당 지지도도 총선 직후로 빠졌다. 지금 국힘 쪽도 비상 상황이다. 이건 비상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분 오열에 예.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 비슷하게 최소한 당원과의 약속 비슷하게 그 했던 뭐였죠? 한동훈식 그 뭡니까? 최상병 특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그 미진한 상태고 당내 의견 화합이 일단 뭐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로서의 공당의 대표로서 뭐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당정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사실 총선 직후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면 이것도 최저치입니다. 29%보다 더 내려가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게 돼요. 29%보다 더 빠질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이슈는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랑 회동을 할 예정인데 그 회동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보통 당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 그렇죠. 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효능감을 못 느낀다 못 주고 있는 거죠. 싶으면 이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시원스럽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뭐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좀 뭐 붐업이 되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는 대통령도 이게 뭐 바뀌는 별로고. 것 같지 않고 네. 당의 당 대표도 했던 말을 뭐 시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고 둘은 갈등을 게다가 당내에서는 서로 뭐 밀고 땡기고 있고 게다가 대통령이 뭐 인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 대표는 아니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러면 이게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통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 그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못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는 문제니까 나는 모르겠다. 네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떤 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와해라는 말씀은 네. 세력의 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지금 뭐라 그럴까 구심점이 없는 상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흩어져서 있는 건가? 왜들 저러지? 결국 그냥 뭐냐면 과거 2016년에 대우를 이탈했더니 그 다음에 탄핵에 찬성을 했더니 대우를 이탈했더니 나중에 돌 맞더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대오에 네. 그냥 나는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느슨한 정도의 연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가? 아니면은 민주당 하는 게 그냥 못마땅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야당들이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니 우리는 반대를 위한 연대 정도 예. 이런 수준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가? 자체적으로 뭘 기획하는 것은 없는 건가? 최상병 특검법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러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지금 많은 중도 성향 유권자분들뿐만이 아니고 합리적 보수 성향인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의혹에 찬 눈초리로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조국혁신당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야당들이 지금 전부 다 바닥을 네. 좀 때리고 있어요. 야당들이라고 하니까 민주당 빼고 나머지 조금 양당을 뺀 야당 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가 나왔군요. 이것도 보셔야 되고 뒤에 제가 이제 굳이 표는 안 보여드리는데 호남에서 15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보궐 선거에서 예.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지역 후보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이고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낸다고 하면 두 당 간에 이제 그 경쟁이 벌어질 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재보궐에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광역단체장이 네. 없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수준에서는 두 당이 뭡니까 완전히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네네. 쉽지가 않은데요. 아마 인물로 결정이 될 확률이 높고요. 지역에서는 그렇게 따진다면 당대당의 싸움이 되기에는 적당한 그 경기장은 아닙니다. 그 당대당으로 싸우기에는 적당한 경기장은 아닐 수 아니죠. 있으나 예. 아마 보수 언론들과 일부 언론들은 싸움을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부분이 여론에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두 당이 그 중앙당 소관상이 되든가요? 원래는 저 기초단체는 도당 소관인데 이게 재보궐이니까 중앙당에서 이제 심사를 할 수 있겠네요. 중앙당 소관 상황이면 중앙당에서 가령 지역별로 이쪽은 그러면 본선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가령 뭐 어딥니까 인천이라든지 금정구죠. 부산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대당의 균열이 드러났다라고 하기엔 제가 그렇게 해석하기엔 아직은 정보가 부족해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됩니다. 예. 어쨌거나 분명히 그런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언론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예, 더 예. 당대당에 마치 큰 빅매치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프레임이 있어서 그런데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도 문제가 되겠지만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는데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예.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은 같은 갤럽 조사입니다. 같은 네. 갤럽 조사인데 재미있는 거를 또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군요.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 정도. 자,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TV에서 언론에서 그 뭡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표현을 썼죠. 괴담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적인 정서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걱정된다. 이게 작년입니다. 2023년 8월 예. 작년에 방류할 때 75입니다. 올해 이번 조사에서 75입니다. 똑같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걱정된다는 응답은 그 10명 국민 10분 중에 네. 75니까 4분 중에 3분.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매우 걱정된다가 좀 줄고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약간 좀 늘었다. 그래서 합산은 똑같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는데 네네. 그렇지만
걱정된다 75는요. 4명이서 수산물을 먹을지 오늘 그러면 뭐 삼겹살을 먹을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삼겹살 먹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되는 거예요. 예. 왜? 4분이 지금 한 테이블에 앉아서 뭘 드시려고 하시는데 3분이 지금 걱정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저 여성분들 목소리가 큰데 예. 여성분들 81%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여성분들 81%. 이거는 뭐냐? 여성분들 먹거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강한 분들인데 81이에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그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81이면 5분 중에 4분이에요. 이거는 그럼 회식 문화가 네. 일로 간다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걱정된다라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슷한 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예. 어디 있느냐? 바로 여론 속의 여론, 한국 리서치입니다. 여기 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관심이 있다. 84입니다. 여기서는. 더 높게 나왔네요. 예. 아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서 두렵다. 78입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 77입니다. 이거 전부 다 10분 중에 8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면서 야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저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더 높아지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언론의 행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여론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훨씬 뭐 유지가 되고 있고 많잖아요. 지금 예. 보여지는 것처럼 국힘의 그 발언과는 상관없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보도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건이 이때 당시에 한창 뜨거웠을 때가 8월 27일이거든요. 예. 이때 잠깐 언론에 등장을 하고 그 뒤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영해서 쓴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 저도 그 부분이 좀 동의하십니까?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예. 저는 국민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 많은 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네. 언론에서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일본 해역에서 검출된 방사능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므로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1%만 그렇다. 73%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런 여론이 아주 그냥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 있어요. 두렵다. 신뢰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거의 4분 중에 3분, 5분 중에 4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데 여당 정치인들이 야당에게 압박을 하면서 꼭 괴담이니까 뭐 사과하라,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국민 정서하고 안 맞아요. 예, 국민 정서하고 안 맞은 걸 본인들도 아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는 것 같긴 한데 언론에서도 이거를 여론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돼서는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기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나서줘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도 아니 그런 발언 한 번 하고 정치를 끝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정치를 하려면 이런 국민 정서를 같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나서야 된다. 예. 그 이번 주 조사에 그런 거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요. 독도 예. 조형물 철거라든지 예.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뭐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될까요? 이번 주 조사에서? 추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요 어딨냐? 토마토 조사를 보시면 이거는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토마토가 네. 26일부터 27일 조사를 했고요.
예, 1000여 명 조사했는데 무선 RDD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토마토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임명 반대 64. 예. 이거 ARS니까 고관여이신 분들 많이 추출됐다라는 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64면 높은 비율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야 대표 회담 해라, 생중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무혐의 이거, 건과 이런 거 관련해서는?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무혐의 결론 비동의한다 64예요. 아니 이런 게 여론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여권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무슨 괴담이니까 사과해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이런 이슈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침묵을 하면서 예.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괴담이다. 그러면 그게 일본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 도쿄전력을 신뢰하기 어렵다. 즉 일본 논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권 전반. 네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요게 있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공포 이게 충청권 학생 학교에서 직간접 피해가 꽤 된다. 충청권이 가장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받고 있죠. 충청권 여론 지형에 영향을 예. 줬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해 예. 주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뭐 추가로 소개해 주실 데이터가 있습니까? 뭐 꼭 추가라기보다는 요거는 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아까 뭐 시작 때 말씀 주셨던 것 이거는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공정위 26일, 27일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저 기사 봤는데 예.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 맞습니다. 지지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섞어놓고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네. 여야를. 그렇게 되면 여기 이재명 40.7인데 한동훈 24점이에요. 아우 이게 제 느낌상 한동훈 대표 점차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게 지금 인기가 떨어지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요. 아니 올라갈 모멘텀이 그리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게 지지세가 흩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7.3%로 여권에서는 버티고 있더라. 이거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도지사 시절에 한 자릿수였다가 확 올라간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대표하고 둘이 한 20% 수준, 10% 후반 수준에서 격돌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예.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도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추격을 하는 게 김경수 지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격차는 지금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야권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로 좀 쏠림 현상이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한동훈과 오세훈,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그러니까 지지세를 모아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있을 예정이기도 한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예. 그 얘기는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요? 예. 그런 지금은 상황에서 그래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네.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좌충우돌하고 이제 압박을 받는 것 같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선까지 좀 험난하죠. 예, 자기 목소리를 낼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